인수분해를 이용해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활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키워드이긴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계산해보고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해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정하기에는 이미 앞서서 정리됐었던 내용들의 주된 핵심어가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요, 다양한 형태의 것들, 즉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것들이 나오는지 다양한 유형을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 끼리 묶어보는 것도 해볼 수 있고 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어떤 복잡한 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또는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일단 식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보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는데, 또 이제 인수분해를 활용할 때에도 이것을 수의 계산에 활용해 볼 때도 있고 또는 식을 계산할 때 활용해 볼 때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한 유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오늘의 키워드로 정하면서, 자,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식 자체가 등장할 때 얘가 복잡하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래를 한 마리 낚았다고 해봅시다. 와, 뭘로 낚았? 그물로? 저 낚시로 낚았다고 해보죠. 선생님 낚시 참 좋아하는데 낚시로 고래를 한 마리 낚았어요.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무튼 그게 잡혔어요. 그 고래가 잡히게 되면 그 고래를, 우와, 이 고래잖아, 정말 맛있겠군, 그러면서 이걸 딱 꼬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하고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니? 아무리 작은 고래라고. 고래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래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래 얘기하는 거. 고래, 큰 고래. 이걸 내가 먹기 쉽을 정도로, 아니면 저장해야 될 부분들은 저장을 하고 내가 당장 먹어야 될 부분들은 당장 먹어야 될 부위로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고래 얘기를 왜 하냐면, 복잡한 식을 어떠한 형태의 인수분해로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즉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까지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식을 딱 만나서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딱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식에서 공통인수가 있는지, 내지는 몇 개의 항들이 공통인수를 갖고 있고 또 다른 항들끼리는 또 어떤 공통인수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식을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식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해서 이렇게 째려만 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항상 기준을 정해놓고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공통인수가 있는가. 여러 개의 항들 중에서 몇 개의 항이 아니면 전체 항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아니면 문자 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들이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 우리가 인수분해 배우면서 첫 번째 시간에 공통인수로서 살펴본 것이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오기도 했을 때, 그때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에서 무엇을 취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죠. 선생님 조금 복잡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요거 마이너스로 할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쉽겠네. 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전체 식 중에서 어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공통인수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세 개의 항이 모두 A, A, A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세 개의 항이 B, B, B 이렇게 곱해져 있네요. 봤어요? 그러면 A로 살짝 묶어내면 얘를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6개의 항 모두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공통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의 항들끼리.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묶여놓고 나니까
또 다시 한번 뭐가?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누구?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선생님, 이렇게 식도 공통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 공통인수가 나오면 눈에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바꿔요. 이걸 뭐 한다 그러냐면 치환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런다고? 치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을 공통적인 항이 있다 또는 공통적인 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치환을 뭐로 할까? x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녀석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a 라지 x 대문자 x 플러스 b 대문자 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앞에 나와 있는 얘도 x라고 하는 얘도 뒤에 x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치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뒤로 묶어냈을 때 a 플러스 b에 이렇게 라지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내고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쓰게 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답을 쓰게 되면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었던 건 a, b, x에 관련된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라지 x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원래의 내가 하려고 했었던 그 문자에 관련된 식으로서 환원시키게 됩니다. 갑자기 화학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a 플러스 b는 원래 나와 있었던 문자고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을 라지 x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썼어요. 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이 2차 식이 옳지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제곱식? 그렇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했었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옳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해놔야 알맞게 인수분해가 된 거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분해시켜 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섭취할 수 있어요. 저장도 하고 먹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완전히 딱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요 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합니다.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치환을 통해서 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 등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식 인수분해 그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한 문자로 치환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또 그것 자체도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시켜놓도록 하고 해서 나는 인수분해를 다 완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안지를 싹 들춰보니까 내가 미처 더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한다면 그래요. 거기가 틀렸었겠지. 아 이런 걸 내가 놓치는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해 나가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첫 번째 풀었는데 다 틀렸어. 맞추지 못해서 속상해요. 물론 속상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목적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실수가 일어날 만약에 그게 실제 시험정이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강해 놨을 때 이제 원하고자 하는 점수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은요. 복잡한 식 인수분해 그 두 번째로 항이 4개 있는 경우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복잡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켜 나가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복잡한데 뭔가 적당하게 만들어 놓기가 힘들더라. 아까도 최초의 공통인수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어떤 세 개 한끼리 묶은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공통인수가 있는 것들끼리 자연스럽게 묶여 나갔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항이 4개 있는 경우에 2개 묶어서 풀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3개, 1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2개 풀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공통인수가 발생할 수 있도록 2개씩 묶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1개, 선생님 그 2개 묶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3개, 1개 묶는 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이것도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개, 2개로 묶는 경우 예를 들어서 3개, 1개. 이거 무슨 마트도 아니고 3 플러스 1, 2 플러스 2 뭐 마트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맨날 요거만 해서 그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했었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요렇게 보는 식하고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제곱 얘 위치를 1로 가져와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하고 얘나 똑같은 식이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얘 걸 보자마자 똑같이 항이 4개인데 얘 2개 묶어서 2x 플러스랑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첫 번째. 왜냐면 쉽게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켜 볼 만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묶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 위치를 조금 바꿔놓아도 여러분들의 소요되는 시간을 잡아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이 안다면 아하 지금처럼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2x 플러스 1과 x제곱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바뀌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니까 잘 봐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싹 풀어냈을 때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고 얘를 정리를 하면 합과 차의 곱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y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라고 정리했다면 이제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완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 1개씩 묶어본다고 하는들 또는 2개 2개씩 묶어본다고 하는들 여러분들이 그것도 역시 경험해 봐야 돼요. 직접 풀이 과정을 쭉 정돈해 나가면서 풀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확인 문제와 예제 문제를 올려놓은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다양한 유형들을 많이 경험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문제에 접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덧 이제 인수분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 강자가 될 인수분해의 강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보죠. 다음 두 당시의 공통인수를 구하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과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식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얘는요. 뭐로 정리해 볼까? 옳지. 지금 나와 있는 것 두 개씩 묶어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이 2개의 항의 공통인수가 A가 있으니까 B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 가로를 쳐놨다 한들 얘도 가로와 쳐진 것과 같이 공통인수가 됨을 살펴본다면 뒤로 묶어냈을 때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A 남을 거고 1 남을 거고 B 플러스 1이 통째로 뒤에 묶여 나오면 B 플러스 1. 따로 치환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A가 공통인수인데요. 그래서 A로 쫙 묶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우리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고 합시다. 요 세 개가 공통인수가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내면서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했다고 하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딱 풀이에 그게 해답이 안 찾아지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 그리고 딱 틀려버리니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 당연히 다른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그 근성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느냐. 즉 얘를 지금 당장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은 묵혀둔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속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공의 척도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냥 대충 다음번에 풀면 맞추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실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3개씩 묶었더니 안 되더라. 그럼 2개로 묶어보면 얘랑 공통인수가 누구 있어? A제곱이 있어요. A제곱으로 딱 묶었어. 그럼 얘 뭐 남지? A 남아요. 뒤에 뭐 남지? 마이너스 B 남아요. 아 뭔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꺼낼 수가 없네. 없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공통인수는 항이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수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를 밖으로 꺼내면 돼? 마이너스 1로 묶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이 뒤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이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비로소 보이나요? 보이지. 누가 보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보여야 돼요. A-B, A-B, A-B. 그지? A-B를 뒤로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A-B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앞에 누가 남냐면 A제곱 마이너스 1.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됐죠? 뭐야? 합과 차의 곱. 선생님이 좋아했던 거. 바로 뭐? A 플러스 1.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제곱의 차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성되는 것을 보는 거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러한 두 개의 방식의 공통인수 구하래. A 플러스 1 여기 있는 식에도 곱해져 있고 여기 A 플러스 1 여기도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는 누가 된다?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문제 정답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나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확인 문제 두 번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이 5개가 있는 경우에 나오는데 이 항이 5개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적당한 항들끼리 묶습니다. 뭐 2개, 3개, 또 뭐는 또 다른 항들끼리 이제 묶어놓고 정돈을 하게 될 때 지금 정돈된 항끼리에서 곱셈 공식을 적용시키기 전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맞나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개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이 5개인 경우에는 적당한 항끼리 묶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뭐라고요? 적당한 항끼리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는 항끼리 묶은 후에 정리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정리. 거기다 별표 한번 쳐볼래요? 내림차순 정리하기. 항이 5개가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건 적당한 항들끼리 묶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항들끼리 묶기에 그 적당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잘 서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준되는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X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준되는 문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해 나갑니다. 뭐라고요? 가장 높은 차수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지.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다라고 한다면 X제곱서부터 그 다음에 1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적는 게 내림차순 정리인 거야. 일단 내림차순 정리가 어떤 건지 이해됐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선생님 메모하는 칸에다가 정리해놨는데 등장하는 문자가 한 개의 문자로 복잡하게 나와 있거나 등장하는 문자가 2개 이상 되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문자가 2개 이상이 되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될 때 그 문자들의 차수가 서로 같다면 필기하지 마.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 오른쪽에 선생님 다 적어놨어.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뭐 2차항,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오게끔 정리를 하고 그 기준되는 문자 이외에 숫자와 다른 문자들, 기준되지 않았었던 예를 들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 Y도 있었고 숫자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X 이외의 나머지 문자와 숫자들은 모두 다 상수처럼 취급합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 상수처럼 취급을 해요. 만약에 차수가 달랐다. 두 문자가 등장했는데 X는 2차였고 Y는 1차였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드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뭐 2차항,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오게끔 정리를 하고 그 기준되는 문자 이외에 숫자와 다른 문자들, 기준되지 않았었던 예를 들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 Y도 있었고 숫자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X 이외의 나머지 문자와 숫자들은 모두 다 상수처럼 취급합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 상수처럼 취급을 해요. 만약에 차수가 달랐다. 두 문자가 등장했는데 X는 2차였고 Y는 1차였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되는 문자로 두고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되묻는다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라던가 풀어볼 수 있는 인수분해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의 식의 형태가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보여요.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보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난이도로 따지자면 고등과정에 가서도 인수분해가 또 나와요. 뭐라고? 고등과정 올라가서도 인수분해가 또 나와. 2차 방정식 또 나와요. 2차 함수 또 나와요. 2차 부등식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인수분해를 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인수분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좀 더 복잡해진 인수분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중등 3학년 과정에서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에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과정으로 올라가면 당연하게 이 녀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중등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두 개의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 정리하도록 하죠. 5개의 항 나왔죠. 맞아요? 5개의 항 나왔어. 2x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7x 마이너스 4xy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적당한 항들끼리 묶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등장해 있는 문자, 항이 일단 5개죠. 항이 5개고 지금 등장해 있는 문자가 x와 y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x와 y의 차수가 x는 2차고 y는 몇 차? 1차예요. 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적당한 항끼리 묶어내기 위한 기준이 딱 안 쓸 경우에 차수, 문자가 2개가 등장했고 차수가 달라?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 그랬어. 뭐라고?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러면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4y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로 싹 묶어내게 되면 얘는 이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y가 될 것이며 플러스 얼마? 플러스 1 되죠. 1. 그리고 y로 뒤에서 묶어낼 거예요. 이렇게.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y에 대한 1차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것들 항을 찾아봤더니 2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요러고 나와요. 됐어요? 아직 인수분해 안 됐어. 요거 2개의 항만 마이너스 4로 밖으로 묶어내면서 y를 뒤로 묶어내는 이렇게 공통인수끼리 묶어내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y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항을 숫자처럼 생각하면서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1, 2는 2, 3, 1은 3, 3, 2, 6, 1, 1은 1.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 곱하기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봤어? 봤길 바라는데 못 봤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 마이너스 4에 2x 플러스 1의 y. 이렇지 지금 현재. 됐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데서 공통인수 보여? 2x 플러스 1. 봤니? 여기는 2x 플러스 1. 보여? 봤어요? 그래서 이 2x 플러스 1을 앞으로 꺼내. 2x 플러스 1을 밖으로 꺼내면 2x 플러스 1 밖으로 꺼내면 첫 번째 남아있는 거 뭐 남아? 마이너스 4y 남고 그 다음에 뭐 남아? 플러스 x 플러스 3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완성해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완성!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차수가 같은지 다른지 찾으라고 했을 때 차수가 여태까지는 이제 차수가 높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연습이 됐었던 친구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나니까 그 규칙성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띄더라. 정리해볼 만한 내용들이 훨씬 더 식을 변형하기가 쉽더라 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걸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다음과 같이 이번에도 5개 항이 등장을 하는데 x도 2차, y도 2차. 차수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마음에 드는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었는데요.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거는 앞에서 이제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봤으니까, 선생님 적당한 항끼리 묶어볼게요. 이렇게 3개의 항과 2개의 항을 묶어 생각을 해보죠. 얘가 아무래도 문제풀이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 요 녀석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통인수 하나 있죠. 마이너스 z로 z y 플러스 x로 사실 이 y 플러스 x는 그 위치를 바꿔서 정리할 수 있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x 플러스 y로. 자 이렇게 정리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항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2, 1은 2,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도록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는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z, x 플러스 y. 다시 한 번 더. 공통인수는 한 번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등장하면 또 찾는 거죠.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밖으로 꺼내게 되면 x 플러스 y에다가 불러 x 마이너스 2y에 뒤에 남아있는 거 뭐 남니? 마이너스 z 하나 남죠. 인수분해 끝. 그러니까 항이 5개 이상 등장했을 때 적당한 항끼리 묶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림차수로 정리해 볼 수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건 x와 y가 2차로 똑같으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해 놓고 x 이외의 나머지 문자와 숫자들은 모두 수처럼 생각을 해서 옳지. 합과 곱의 형태를 찾는 그래서 곱의 형태가 상수항이 되고 합의 형태가 1창의 개수가 되는 x1창의 개수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인수분해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됐나요?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 3번 이렇게 풀어서 완성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인수분해 자체를 목적에 두고 등장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단위까지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3학년 때만 인수분해가 중요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덜 중요하느냐. 인수분해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공식과 다양한 내용들을 고등과정에서 접해보게 될 텐데 결국 그것에 대한 기반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최초에 배웠을 때 중학교 3학년 내용이 그 기반이 되면서 출발하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양한 수의 계산과 식의 값을 구하는 그 계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문제에 접근하게 될 텐데 이것 역시도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뭐 공통인수로 묶어내기라던가 이제 완전 제곱식 이용하기라던가 아니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기라던가 뭐 간단하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요것만 활용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인수분해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뿐이지 전부 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라. 선생님, 제가 계산을 조금 하거든요. 52.5 제곱 하겠습니다. 47.5 제곱 할게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안 말려. 안 말립니다. 말리진 않지만 거기까지가 자신의 실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내 실력이 정체되기 위해서 단순한 유지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성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배웠었는 게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그 인수분해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럼 내가 배웠던 인수분해 중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겨먹은 모양을 봤더니 52.5의 제곱입니다. 뭐라고요? 52.5의 제곱 마이너스 47.5의 제곱이에요. 뭐라고요?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 옳지. 합차를 가야지. 합차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52.5 더하기 47.5 그 다음에 52.5 빼기 47.5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2.5 더하기 47.5 하면은 합은 브렉 곱하기 그 다음 얘는 뭐야? 52.5에 47.5 빼면 5 정답은 5 브렉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발전돼 나가고 향상돼 나갈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정체돼 있거나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나의 제자들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수학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맞나요? 잘해서 잘하는 걸로 끊자? 아니야. 잘하는 걸 통해서 바르게 공부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훌륭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식의 값 구하기는 어떻게 하나? 인수분해를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수분해를 활용하라 라고 하는 거 말고는 이걸 써먹을 데가 없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식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달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바로 볼게요. 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y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 없어? 탁 떠오르는 거. 이렇게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있으면 옳지!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의 값은 얘가 된다. 유리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해라. 이 식의 값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 식의 모양이 이런 값이 나오도록 일단 x부터 바로 대입해? 제일 잘하는 방법 대입인데 대입해? 아니, 일단 x부터 정돈. 분모, 무슨화? 유리화. 유리화가 이 문제에선 초점이 아니니까 유리화를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 루트 11 플러스 3. x 같은 경우. 그러면 루트 11 곱하기 루트 11은 11. 마이너스 9 하니까 얼마? 분모 2분의 루트 11 플러스 3 되지. y는 어떻게 돼? y는. 마찬가지로 부호만 바뀌었네. 루트 11 마이너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2분의 루트 11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한 값 x제곱 마이너스 49 플러스 14y 마이너스 y제곱. 자, 이랬어요. 위치를 바꿔놓으니까 막 헷갈리죠? 그럴 거야.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요 녀석 싹 보니까 위치를 바꾸고 마이너스로 묶어내겠습니다. x제곱 적고요. 여기 있는 3개의 항과 1개의 항끼리 묶었어. 그러면 마이너스로 밖으로 꺼내게 되면 마이너스의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된단다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는 거 알겠니? 얘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면 x제곱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인수분해 시킨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가 이 y 마이너스 7 전체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7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합과 차의 곱 정리하니까 제곱의 차니까. 그래서 이제 x와 y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제곱해서 2분의 2 루트 11.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 루트 11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2분의 6 되니까 3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러면 얘가 얼마고? 10이고 얘는 얼마고? 루트 11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그래서 10이 그대로 분배가 되게 되면 얼마? 10 루트 11 마이너스 70.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찾읍시다. A가 얼마고요? A는 10이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70 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B. A-B 여기다 적을게요. A-B를 구하라. A는 10, 마이너스 70이니까 플러스 70. 그래서 정답은 얼마? 80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